살충제 계란에 이어 생리대 독성 물질 논란이 뜨겁습니다. 2017년 9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주요 패드형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회용 패드형 생리대를 대체할 새로운 여성용품을 찾는 데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여성용품들 중 하나인 생리컵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리컵을 아시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막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뭔지는 잘 몰라요. 생리컵은 여성의 질 내부에 삽입하여 생리혈을 받아내는 데에 사용되는 용품입니다. 생리컵은 1867년 카타미니얼 섹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명되었고 상용화 실패로 1963년 생리컵 사업이 완전 중단되었다가 2000년대에 의료용 실리콘으로 제작하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리컵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41.1%가 생리컵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 10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53명이 생리컵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10명 중 1.5명이 사용한 셈이죠. 실제로 우리가 물어본 30명 중 약 28명이 생리컵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리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사용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리컵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하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도 되고 사진을 보니까 좀 되게 크고 실리콘 같은 느낌이어서 이물감이 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처럼 한국에서는 생리컵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유럽에는 여성용품이라 그래야 되나?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국내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사회적으로 조금은 좀 시시하는,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미 유럽에서는 생리대 외에도 생리컵과 같이 다양한 여성용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부분 해외 직구를 한다고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 마트에서도 그냥 그 뭐 생리대, 탐폰, 생리컵 이렇게 진열되어 있을 정도로 되게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생리컵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생리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체내 삽입에 대한 거부감이 79.2%, 세척, 소독 등의 위생 관리 문제는 59.4%, 사용 방법 등의 어려움은 57.3%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체내 삽입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삽입하고 제거하는 게 쉽지 않고 내 몸에 뭔가를 넣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패드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 삽입형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크세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천연막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있고 자신에게 맞는 생리컵을 고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경부고 여기가 질 입구면 여기에 맞는 걸 이제 찾아요. 이 길이랑 여기 질의 어떤 그 탄력 정도는 굉장히 개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 입구가 굉장히 예민하고 감각적으로 민감해서 여기만 들어갈 때 처음만 좀 조심하고 뺄 때도 마찬가지. 뺄 때도 나올 때 요 입구만 좀 덜 다치게. 이게 너무 건조해서 좀 아파요. 이럴 때는 살짝 오일이나 뭐 윤활제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써서 발라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세척이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학 성분이 포함이 된 것보다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거를 했을 때 그리고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하고 나서는 깨끗한 물에 이렇게 그냥 씻어주시면 되고 햇볕에 말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찝찝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열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끓는 물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는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생리컵을 사용하고 있나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은 친구들의 추천이었는데요. 되게 와가지고서는 생리컵을 사용하니까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되게 그 친구가 자기가 만약에 무인도에 만약에 떨어졌을 때 가져갈 생필품이 뭐냐고 질문 받는다면 자기는 꼭 생리컵을 가져갈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되게 열정적으로 저희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프랑스는 생리컵이 좀 보편화가 돼 있다고 해서 혹시 한국보다는 더 구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마트에 가봤는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호기심도 있었고 그래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가장 처음에는 아무래도 삽입을 해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질감을 느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샌 적도 있었어가지고 무엇보다도 쓰는 게 삽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종종 그 전에도 탐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아마 이게 생리컵이 질 안쪽에 들어갔을 때 이게 알맞게 펴져야 되는데 그게 잘 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곤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리컵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뽀송뽀송하다는 점이겠죠. 자주 안 갈아줘도 된다는 점? 생리통이 진짜 정말 많이 완화됐었고 생리하는 여성이라면 모두가 겪어봤을 그런 불쾌한 느낌?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아졌었어요. 생리컵의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넣고 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넣을 때도 내 손에 피를 다 묻혀야 되고 뺄 때도 내 손에 피를 다 묻혀야 되는데 큰 볼일을 불 때 이게 힘을 주면은 이게 생리컵이 좀 살짝 빠져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볼일을 보기 전에 일일이 미리 빼서 이렇게 둔 다음에 볼일을 끝나고 다시 착용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며칠 동안에 나갔을 때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번개에다가 그 피를 버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씻는 그 과정이 되게 번거로워가지고 그게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생리컵 사용 경험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경제적인 부담감 감소에는 87.4%가, 환경보호에는 85.9%가, 피부 알레르기 발생 예방에는 85.4%가 생리컵 사용의 장점으로 뽑혔습니다. 패드나 뭐 다른 탐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거에서 가격적인 면에서의 좀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좀 친환경적이라는 거, 이런 면에서는 다들 이제 좀 좋다는 거에 공감을 하실 텐데, 패드형하고 달리 이제 내 몸속에 완벽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랑 동일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일회용 생리대를 1만 개 생산할 때 그다음에 여의도 크기 정도 되는 숲을 파괴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거죠. 생리컵은 모양부터 가격까지 다양한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제품은 아이케어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꼬리형 생리컵입니다. 이거는 메로나입니다. 이것은 아이케어에 비해 윗부분이 딱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케어와는 다르게 고리형 생리컵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페미사이클인데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안쪽이 접혀 있어 생리혈이 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밸브형 생리컵인데요. 말 그대로 꼬리 부분이 밸브 형태를 띠고 있어 누르면 안에 고여있던 생리혈을 쉽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굳이 생리컵을 빼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릴리컵 컴팩트입니다. 기존의 생리컵과는 다르게 생리컵을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데요.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생리컵을 체험해 볼까요? 첫째, 아이케어와 메로나를 만져보고 비교해보기. 모양은 비슷한데. 얘가 좀 더 땅땅해. 얘 좀 매끈. 땡땡하다 해야 되나? 땡땡. 이거는 약간 말랑말랑하네. 나왜 모르겠지? 둘째, 페미사이클에 물을 넣고 흔들어보기. 오. 다시. 신기하다. 오. 안 넘치나 이거? 오 들어가 물 들어가. 셋째, 밸브형 생리컵에 물을 넣고 빼보기. 오 물렁다. 오 잘 눌러야겠네. 잘 눌렀네 방금. 되게 안 나오네. 여기 줄어들고 있어. 넷째,
릴리컵 컴팩트를 만져보기. 왁스콘 같은데. 오. 마카롱 같이 생겼어? 짱네. 다른 거 볼까? 열지를 못하니? 열었어요. 야 편하네. 이것보다 작아서 편하네.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이게 이 용도라는 걸 진짜 모를 것 같아. 그냥 이거 셔츠는 처음 봤을 때 약간 마카롱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리컵을 직접 만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신기해요. 되게 잘 셀 줄 알았는데 안 세서 신기하고. 생리대 필요 없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근데 처음에 좀 거북할 것 같긴 한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원래 생리대가 이렇게 계속 사가지고 소모품인데 이거는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저는 남자니까 일단 이거 써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생리대나 생리컵 이거 둘 중에 뭐가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생리컵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물어보았습니다. 생리컵을 써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쉽게 구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의향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안 맞는 것 같으면은 할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리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되게 생리컵 관련 기사를 보면은 댓글들에 되게 우스운 댓글이 많잖아요. 그걸 넣으면 웃기냐, 그거 많이 넣으면 질이 늘어난다 식의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솔직히 보면은 우습고 하찮죠 그게.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실망감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차차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생리컵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생리컵은 어떠한 길을 걷게 될까요? 어떤 생리대나 탐폰의 어떤 대안은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거보다는 더 개선된 뭔가 다른 방법들이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은 문화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리용품이 국내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여성들한테 건강한 선택권을 부여를 하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리컵 이외에도 다양한 여성 생리용품이 국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생리컵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생리컵은 여성용품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리용품에 대해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